나의 생명 솟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58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구한다. 주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달라. 주인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걸 좀 강조했는데,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홍익사회, 홍익인간 주제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사회를 하고 경제에 관계되어서 돈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계산되어지는 지금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 이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로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나 또 돈에 대해서 관계되어서 종사하는 수많은 업종, 수많은 어떤 행위들, 이것이 법률로서 전체가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들, 이 행동들 규정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또 그런 몸부림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탈법, 위법, 그걸 해서라도 돈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경제시대랍니다. 마치 경찰이 범법자를 쫓는다. 그러면은 법으로 규정된 것만 쫓지 법에 규정 안 된 것은요 뻔히 보고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나 이 공권력은 법에 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사람 행동에 내가 제재를 가할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은 경제시대에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있다, 얼마나 밀접하다. 경제시대는 어때서 경제시대를 할 수 있느냐? 법률이 안 받쳐주면 국가법은 국가법대로 또 사회법은 사회법대로 또 전체 인류 전체의 어떤 국제법은 국제법대로 어떤 법률의 틀이 형성돼 있으니까 지금 경제라고 하는 구조로 그나마 어떤 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적용 안 될 때는 북한같이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제재를 하고 이런 제재를 하고 주위 나라한테 제재를 하자 제재하자 그래갖고 지금 막 협조를 얻는 거예요. 그럼 법이 안 통하니까 그래. 대한민국에서 죄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안 봐달라 그러면 다른 나라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 협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도 우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협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런 나라를 찾아가 버리면요.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멀쩡해도 그 나라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법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조이팔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 행각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을 올리고 대한민국 법으로서는 분명히 범죄인인데 이 사람이 왜 중국에 가느냐. 그래갖고 지금도 과연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다고 장례는 지렸는데 과연 조이팔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적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분명히 가깝긴 가까운데 실제로 법이 내가 법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하소연을 한다 어떤 적용을 한다 그럴 때요
실질적으로 그 법을 내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활용을 해야 될 때에 이 법의 활용법을 몰라갖고 거의 다 그만 이걸 뭐 무시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대해서 피해자나 형사 쪽에 어떤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괴롭힌 사람들, 그게 피해자라 그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는 내가 피해자고, 두 개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나 이게 두 가지 똑같이 사실 법은 이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입장이 그 어떤 그 법에 준할 때에 거기에서 어떤 저촉이 된다, 안 그러면 그걸 보호받는다 할 적에 거기에서 하는 행동과 환경이요,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다른데 법조항은 그 어떤 주어진 그 텍스트, 어떤 주어진 문장 가지고 그 사람의 좌우 선우를 보고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할까, 요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자나 피의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거의 법을 알고 있어요. 몇 번 경험을 해갖고,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그 다음에는, 법률적인 여러 민사면 민사, 행사면 행사, 이런 요소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건 아는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평소에 방어를 못하고, 그냥 뭐 덥석덥석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형사적인 여러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게. 알아놓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 적에 유사한 내용의 행동이 되어질 때는 어떤 접근되어질 수 있는 것이 훨씬, 이게요, 효율적으로. 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쓰라고 있는 법인데, 정작 쓸 때 되면 못 쓰는 그런 법은 있으나만 하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또 하나의 그런 기능이 있다.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내용이, 알 수 있는 환경이 우리는 너무 멀리가 있다. 법률은, 법률 서적이나 이런 거는 읽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법률의 목사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2013년 2월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3년 한 해, 14년 한 해, 15년 한 해, 16년, 지금 4년째 한 사건 가지고 지금 민사를 몇 재판을 갖고 돌리다 보니까 그 재판이 계속되어 가는 중에 제가 법원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뭘 하나 발견했냐면은 구조공단, 이 법률 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라고 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변호사단에서 만들어낸 건데, 법률 구조공단에 가서 질문을 자꾸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책이 나온다. 법률 구조공단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동안에 상담을 한, 일반 사람들하고 상담한 법률 부분에 상담한 내용,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은 국민들이 많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거, 그걸 상담한 거, 그걸 전부 다 모아보니까 법 자체를 안 해도 일반 사람들이 법을 접근하기에는 그런 문답지 보니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저게 너무 필요하다, 내가 보니까 지금 너무 필요하다 싶어서 언제 나오는가 하고 떡 봤더만은 어느 날짜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법률 구조공단에 나오는 그 문답집 나중에 나온 데 보면 두께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두께 한 권이, 근데 이게 상하건 2권이라 형사법, 민법 2개를 이래 해본데 법 종류를 전체 법 종류를 다 해놨는데 문답을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두고 종이가 얇아요. 그 주문에 샀지.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읽히게 할까? 지금 이래 두꺼운 거 가지고 갖다 대면요, 누구든지 벙벙해서 어디에서 찾아갖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책 같으면 아이고 뭐 누가 나도 잘 못 보겠는데 정작 사놓고 보니까 내가 말이야 어디에 찾아가야 될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 아주 막막해요. 법률적인 용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읽힐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한참 지나서 그거를 종이를 다 잘랐잖아요. 책 자체를 완전히 절단해갖고 한 장 한 장 낱장을 만들어갖고 그걸 전부 다 스캔을 다 했죠. 앞뒤면 다 스캔. 그거 뭐 어마어마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걸 읽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일단은 스캔을 해놨죠. 스캔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 그럼 막 낱장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스캔을 해놓고 또 한참 있는 거예요. 이래 스캔을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읽히지?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스캔한 자료를 스캔한 내용을 이제 스캔이 되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블로그에 올려갖고 블로그에 올려있는 제목들 그 제목을 일정한 제목을 낱개로 한 장 그러니까 문답 하나에 제목 하나씩 해갖고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전체다 그 스캔한 내용을 전체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올려놓고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블로그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기다가 QR코드를 다 만들었지. 하나하나마다. 책보다는 높이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분량이라면은 QR코드를 만드는 또 집을 만들어 보니까 얇기는 엄청나게 얇죠. 그래갖고 그걸 지금 책으로 내겠다 해서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거든. 보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이걸 도대체 내가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QR코드가 일단 내용이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책 나오면 지금 책이 인쇄된 자료는 다 됐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찍어내는 거예요. 다 지금 ISBN 코드까지 다 나오고 준비 다 됐어요. 지금 돈만 딱 줘버리면 책이 바로 나와버리는데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진작 한 2달 전에 벌써 다 해놨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그 책 안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블로그에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 제목 전체를 파일 형태로 해놨으니까 제목에서 전체 제목을 그냥 컴퓨터 검색어에서 검색을 딱 해보면 그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검색해보면 그거에 해당하는 게 안 나오면 또 다른 언어가 검색해보면 제목 자체에서 벌써 이게 탁 튀 나오거든. 그럼 그 제목에 있는 QR코드라든지 안 그러면 블로그에 그 번호, 해당되는 번호가 딱 나오니까 그 번호를 딱 검색해보면 내가 금방 앉아서 보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또 파일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된 제목만 들어있는 그 파일이 있어. 한글 파일인데 그거 자체를 따로 구입하고 QR코드에 있는 그거 자체를 따로 하나 구입해버리면 2개만 있든지 안 그러면 제목만 가지고 블로그에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누구든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 몇 년간에 걸쳐서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법률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내한테 굉장히 꼬이가 있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자료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법률에 뭘 알아서 어떻게 그런 걸 QR코드를 만들겠다는 이거 했겠어요. 내가 답답했으니까. 내가 워낙 어디 문의해보고 어디 해봐도 안 되고 하니까 마침 법률 구조학년 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나와 있고 나오는 날짜가 마침 내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나올 때 돼서 내가 바로 아주
무슨 정신으로 잘랐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건 잘라야 된다. 안 그러면 읽히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잘라놨는데, 잘라다 보니까 또 스캔을 하게 되고, 브로그 만들고, 뭐, 이래 된 거예요. 아주 QR코드 만들어하고 또 브로그 만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사회라고 하는 지금 구조에 홍익인간, 홍익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내용에 이 법률, 생활법률이 QR코드로 읽는 생활법률일 겁니다. 아마 QR코드로 읽는 생활법률 문답 아마 요래 나올 거예요. 제목이 그래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하고 평소에 만화 읽듯이 평소에 시간 날 때 하나씩 관계된 거, 내가 관계된 거, 주변에 있는 거, 관심을 가는 것부터 조금씩 읽히다 보면요, 법률 언어가 판검사들이 쓰는 언어들이 자꾸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가까운 법원에 가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이 천천히 가서 자주 가서 그런 데서요 자꾸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법률 문제가 저한테 딱 걸렸을 적에 객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그러면은 어렵게 풀릴 일이 아주 쉽게 굉장하게 이 우리나라 법 자체가요, 내가 또 다른 이야기 또 들었는데 법으로 해서 뭐 부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법을 집행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그동안 한 뭐 4년 정도에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뭐 전에도 내가 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일이 있었는데 장사하면서 목사 되기 전에 사업하면서 그런 일이 또 있긴 있었는데 이걸 가만히 경험을 해보면 목사로서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분석하면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그래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가 넘어버려요. 2100인가? 1200 맞죠? 1206조입니다. 1206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국가가 지금 이게 굉장히 비상사태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도약을 못한 이유가 이게 가계부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자를 못 올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인 이런 내용을 한번 사항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치안 유지, 이 어떤 국가의 어떤 안정, 치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그럴 정도로 뭐 통행금지 없지, 뭐 제재가 거의 자유분방하게 풀어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유지된 나라가 있나? 이건 분명히요, 우리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가끔 한 번씩 소문이 적게 들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 잘 산 나라, 우리나라처럼 치안 유지가 잘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단 말이에요. 치안 유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뭐 스웨덴이나 저 노르웨이나 저 북쪽에 있는 핀란드, 이런 세 국가, 이거는 전체적인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어떤 제외된 국가예요. 그 국가들의 사회는요, 그 국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한, 지금 우리처럼 밟지가 못해요. 미국, 총기를 들고 있어요. 총기 들고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어갖고, 국민들의 안녕보다도 공산당이 어떻게 하면 안녕하냐, 요거하고 고민한다. 인도, 뭐 비교될 수가 없죠. 일본, 두려움에 있잖아요, 두려움에. 자유라는 것은 겉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 자유 같아도요, 일본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는 국가와 어떤 법에 대한 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국가에서 지시하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종속관계에 있는 국가관이 있다니. 우리처럼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뭐 해달라 마음대로 감지르고, 그리고 또 이런 것 생활하는 자체가 마음껏 거의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는 거의 나지 않는 교통사고, 절도사건, 강도, 뭐 살인사건 많이 나는 것 같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라.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아직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산 나라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 그래. 이런 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나를 국가법이 있는데 왜 국가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데 분명히 내하고 관계가 있는지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놨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만 보고 저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것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얼마든지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하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갑니다. 국가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사회 이런 경제사회 법률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왜 법률 관계와 이래 뗄 수 없느냐 하면 이런 요소에서 또 법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법하고 관계된 내용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국민이 주인 된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보장하느냐? 법이 보장하네, 법이. 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래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삼권 분리라,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걸 시행하냐, 이런 데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권리 중에 하나 가진 게 법을 만든다, 제정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어디 뭐 구석구석에 국민들이 문제가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 가봐야 되는 게 자기들 일이라. 그럼 책임 없이 그냥 떠벌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래갖고 나중에 그 떠벌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갖고 법으로 형성되어질만 하면 그때서 법원 잣대를 가지고, 법적인 만든 잣대를 가지고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일단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다 이래 보는 거지. 그거 믿고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지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서 재선 3선 못하고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떨어지든지, 나중에 당권 나중에 재판, 권리 얻을 때는 투표로서 낙마하든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아무나 하는 말, 법으로 보호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제정되어진 법을, 국회에서 통과되어진 법을 이렇게 실시하잖아요. 어떤 법이 되어 있으면 이 법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그걸 행정이에요, 행정. 그걸 지금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수반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 지금 행정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저촉하는 개인에게 이게 잘못 적용됐다. 안 그러면 누군가 이 법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 이럴 적에 나타낸 내용이 이게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그래서 이 법은 적용하는 거죠. 사법이라 그래요, 사법. 법률은 사법. 입법, 법을 만든다. 그다음에 행정, 이걸 시행한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사실은 한 나라가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는 법은 있는데 그 위에 법보담도 국가의 법이라 하면서 법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통치자의 지시, 이게 법의 위에 있는 거예요. 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국가법이 있고
공산당 내교가 있는 거예요. 내교가 국가법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북한이 그 부분은 비슷하다. 북한은 노동당이고 중국은 공산당, 당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국가 조직이 따로 있고 당 조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두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소련도 거의 비슷하다가 대통령제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고르바초프 대통령부터 아마 그렇게 바꿨는지. 근데 여기서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다 똑같이 돈하고 결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어요. 돈하고 결탁되면 국회의원은 뭐 돈으로 가지고 국회의원 생활하다가 그 영향받는 거고 투표로 영향받는 거고, 행정부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돈하고 결탁되면 어떤 그것을 법으로 다스려져 가지고 헌법자가 되든지 돼 있어요. 그런데 돈하고 결탁돼 가지고 치명적으로 국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설마 사법부가 돈하고 결탁이 되겠나 하는데, 이 사법부가 돈하고 결탁돼 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만. 사법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법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게 법이라는 것에 어떤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의 법이다.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국민들이 소속해 있는 국가가 어디다, 요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즉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은 그 사람의 현재에서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법은 요소가 그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읽는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도리, 주의 주의 의로운 도 나온 전체가 한 절 한 절이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체 기관이 다 법에 관계되어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뭐냐, 국민을 주권이 국민으로 나온다 하던데, 사실은 그것은 국민이 주권에 일하는 그 표현은 그 모습이고, 어느 나라 국가를 주인으로, 어느 나라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냐, 이 요소가 먼저인 거예요. 국민이 주권이라 말은요, 해석하기 다른 거죠. 해석에 따라서 말하는 거지, 그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이 아니에요. 자꾸 국민 하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그래갖고 법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지. 법이 정하는 바에 그 국가가 그 사람에게 주인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법을 가지고 돈하고 결탁돼 버리면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법하고 돈하고 결탁되었을 적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 주인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입법부는 안 되는 거예요. 입법부는 국가에 의해서 법을 집행해라고 만드는 거고, 행정부는 있는 법을 갖고 집행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돈에 의해서 결탁돼 버려갖고 실제로 만약에 이걸 다르게 이용한다 하면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 분명히 간첩인데, 이 사람이 간첩이다 하는 것은 지대로 판단해서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 사람 간첩 아니야 해버리면은,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할까 싶어서 그때 법무부 장관이 그건 직접 나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그걸 우려한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법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사법부의 그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미국 연방 그 대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오대사예요. 오대사 대법원 9명 중에서 5명이 나는 이쪽이다 하고 결론을 지어서 자기들 표를 던지니까 법이 동성결혼 합헌 이래 나옵니다. 만약 5명이 아니요 했으면 동성결혼 합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앞으로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서 합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법부의 법으로 통해서 돈하고 결탁되어지는 내용의 예란 말이에요. 정말 뭐 돈으로 결탁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은 어떤 그런 요소에서 주권에 대한, 즉 주인에 대한 요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요 사법부의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이석기 같은 경우를 바로 그런 데서 예외를 찾을 수 있고, 미국의 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자체 합헌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표를 볼 수 있죠. 하나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떤 틀 자체는요 거의 비슷해요. 법률적인 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 나는 각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나는 어떤 내용은 조금 국가마다 좀 다른 게 있다는데, 그래서 법을 통해서 국가 단위 안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느냐 만드느냐 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요 그게 다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어떤 특수 케이스예요. 그러나 그 나라도 법은 전 세계 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다 그런 용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법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져 있는 지금부터 100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도 모든 나라의 모든 인류의 법이 이렇게 서로 간에 비슷한 구조로 되어졌을까? 이것이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또 경제사회의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법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법이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 나라의 범법자, 저 나라의 범법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공조체제가 있어갖고 우리 좀 잡아달라, 협조해달라 하면 예 하고 협조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질까? 법이 공정하지 않고 이게 공평, 비슷하지 않으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법이 막 너무 들쑥날쑥하면요 다른 나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적용 안 되고 다른 나라 적용 안 되고, 중국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적용 안 되는 공산당법 또 노동당법, 그거는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전 세계가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까? 이거 알아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래야 우리 국가 안에서 생기는 문제지만은 내 개인의 일이지만 내가 전 세계 일을,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구상을 한다, 경제사회에 들다, 그럴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편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 거는 어떻게 돼 있지, 틀린 게 뭐고 같은 게 뭐고 이 비교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사회의 법에 대한 우리의 준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법의 출발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비슷하게 되었을까 할 때요, 거기는 교회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 전 세계 법을
전 세계 법이 이 정도 되어지는데 교회가 분명히 기여를 한 거예요.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법에 영향해서 전 세계 법에 하나의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갖춘 데는 로마 제국의 통치되어진 형태가 분명히 작용합니다. 영향해서 형태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법이 어떤 형태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정도로 연결되어질 때는 그게 바로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표가 안 나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안 받으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위치가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어느 정도 비슷한 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보다도 더 큰 법이 없느냐? 마치 중국에도 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고 북한에도 국가법이 있는데 노동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듯이 법 위에 군림하는 어떤 법이 없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이 법에 이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없느냐?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법, 주의 도리, 주의 교훈, 시편 119편에 수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전부 다 이래야 하지 않냐고 그거 똑같다 이게 아니고 시편 119편에 표현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국가들이 쓰는 법보다 위에 있는 법에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법도 주의할 때하고는 우리하고요 좀 다른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적어도 법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진다는 상권 분립이라 하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국가가 거의 지금 동일하게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국가에 사는 법은요 사실은 최하위치 그 국민들이 최소한의 행동 요 정도까지는 해야 그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이 내용이지 그거 지키는 사람이 최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홍익사회 홍익인간 그리고 경제사회를 나아가는데 법이란 이거 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각 나라마다 있는 법을 그 법 피해가지고 범법자 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피하는 것은 그 최하니까 그것 자체는 법하고 관계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더 큰 법 소위 말하는 지금 법에 모법이라 모법 이래 부르는 거예요. 모법, 합법이라는 거예요. 엄마법이란 말이에요. 엄마법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걸 지향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타낸다고는 우리가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법 자체에 우리 개인은 소속해 있으니까 국가법의 영향은 분명히 받지만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은요 국가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다. 본문에서 말씀한 주의 법도 주의 교육하는 건 바로 그런 내용에 인간들이 쓰는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을 적어도 교회라는 단체는 그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것 자체를 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다. 그걸 사회가요 이걸 보고 법을 어떻게 만들지 법 가지고 범법하고 막 그걸 갖고 사법 처리하고 막 사법하고 막 이런 어떤 언쟁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보다 높은 법에 대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면은 밑에서 있는 이 법은 자연히 거의 무용지물되죠. 모든 국민들이 상법을 따라가면 밑에 법은 이건 최하법이기 때문에 이 구태 여기다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죠. 정치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이 어떤 권위와 그 힘을 일반 국민들이 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경제사에서 국가의 어떤 경제력 자체가요, 보이지 않게 살이 빠지고 탄력이 있고 힘이 있고 경제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 하는 요소에. 그래서 법이라는 요소는 국가법은 국가법대로 어떤 있다 하는 이것에서 내가 적용해놓은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 국가보다 더 위에 상법이 있다. 더 모법이 있다. 그 지금 교회가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적어도 교회라는 위치에서요, 그런 법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온 국민들이, 모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서로가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GDP 얼마고 이런 것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법률에 대한 이 기본 구조를 국민들 전체에게 올바로 알리는 일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